마이클 잭슨, 마돈나, 그리고 뉴키즈 언더 블록. 예전에는 세계 시장에서 이름을 날리는 유명 스타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스타가 아닌 해외 스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한국의 드라마나 또 K-팝 열풍이 펼쳐지면서 세계 시장에서 이 한국 스타들의 이름이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스타들의 선전에 의해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모습인데요. 심지어 최근에 베트남에서는 교육 한류 바람까지 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한류 열풍 속에 주식시장에서도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꿋꿋하게 경기 방어주로서 그리고 실적수로서 성장해 나가며 주식시장에서 독보적인 이러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엔터주인데요. 자, 과연 이 엔터주들 지금 거품일까요? 아니면 성장성을 더욱더 높이 평가해야 될까요? 자, 오늘 한국투자증권 김시우 연구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얼마 전에 일본에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다녀왔습니다. 예, 콘서트 보고 오신 건가요? 네, 제가 같이 일하는 친구가 16일날 6월 16일날 빅뱅 콘서트를 보고 왔고요. 예. 저는 이제 23일날 샤이니 콘서트를 보고 왔습니다. 네, 직접 보니까 상당히 재밌었고요. 예.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 콘서트에 이렇게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지 저도 몸소 체험하고 왔습니다. 아니, 실제로 가니까 네. 정말 한류 열풍을 이렇게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던가요? 어때요? 네, 느낄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6일날 했었던 빅뱅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굳은 날씨였습니다. 태풍이 와가지고 일본 쪽에 네. 굳은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응도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콘서트를 하는 공연 장소가 공연 무대 장치를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관람객이 1,000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000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13,000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보통 샤이니 공연을 봤을 때는 무대가 가장 끝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공연 관람객을 최대로 수용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트 아웃이 딱 되었을 때 야광봉의 경치가 정말 그런 물결들이 상당히 되게 아름다웠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앉아있던 장소가 무대 바로 앞이었는데 무대 앞에서 샤이니 멤버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한국 사람으로서 좀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막 거의 콘서트 분위기가 네. 저한테까지 막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우리나라의 K-팝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뭐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에서나 동남아시아에서나 일단 K-팝이라는 게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문화 상품의 하나로 자리 잡았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국 SM이나 YG 같은 대형 기획사들이 상당한 기획력과 이제 자체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을 준비해서 훌륭한 아티스트를 키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음악이 좋아야지만 사람들이 듣고 음악을 듣고 이제 아티스트들이 직접 무대에서 춤을 추고 관객과 호응하는 것들을 이제 공연 장소에서 보게 되는데 음악이 일단 좋은 것 같고요. 일본의 레코드샵을 가봤더니 새로 이제 나오는 걸그룹들의 음악을 들어봤습니다. 직접. 그랬더니 네. 비주얼적인 것이나 아니면 무대에 설치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뮤직비디오 그리고 음악 같은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한국 지금 현재 SM이나 YG의 음악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들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한국 K-팝이 예. 음악을 어느 정도 선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K-팝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K-팝 네. 너무 이제 조금 거품이다라는 얘기도 네.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그럼 이런 열풍이 좀 계속 이렇게 쭉 지속될 것으로 보시나요? 어떠세요? 네, 일단 제가 1월 달에도 일본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1월 달하고 6월 달하고의 차이점은 음반 판매량 정도인 것 같고요. 공연 한류의 지속성을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지표가 있다면 일본에서 특히 보신다면 음반 판매량하고 그다음에 공연 관람객 수인데 동원력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연 관람객 동원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연 티켓을 따기 위해서 응모하는 경쟁력을 보면은 10대 1 정도
뭐 이렇게 그 이상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 몇 년간은 공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이제 SM이나 YG가 기획력이 유지가 된다면 그 관람객을 동원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1월달과 6월달이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는 음반 판매량이 조금 줄었다라는 건데요. 같은 기간, 2011년에 같은 기간하고 예. 2012년에 같은 기간 동안 비교했을 때 약간 해외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약간 줄었는데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반이 발매되는 시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3분기에 지금 뭐 그 슈퍼주니어라든지 뭐 소녀시대가 음반을 발매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음반이 발매가 되면 또 판매량이 급격하게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연말 기준으로 그 비교를 해봤을 때는 2012년 연말이 2011년 대비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획사에서 이렇게 공연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실제로 공연을 하게 되면은 네. 매출이나 영업이익에는 뭐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추정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일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본은 일단 로열티 기준이고요. 일단 현지 그 기획사, 에이벡스와 같은 기획사하고 이제 같이 공연을 하고 나서 그 원가를 제외하고 나서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SM이나 YG 그리고 현지 기획사하고 이제 그 수익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티켓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약 10만 명 정도의 공연 관람객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한 100억 정도가 나오는 건데요. 그 중에서 대략 저희가 원가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그걸 빼고 나서 한 40억에서 30억이 남는다면 그거에 대해서 SM, YG가 가져가는 수익 배분 비율이 약 7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원가율이 70%였다라고 하면은 약 21%가 연결 기준의 매출액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일본 법인의 일부 떼어주고요. 그 남은 수익에 대해서 아티스트하고 회사하고 또 수익 배분을 50대 50으로 하는 이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략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일본에서 100억이라는 총 매출액이 발생을 하게 되면 SM하고 YG가 벌어들이는 그 연결 기준 매출액이 네. 대략 한 21에서 뭐 25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의 그 매출 총 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한 2에서 14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100억 정도 벌면은 한 12에서 14억 정도가 매출 총이익으로 들어오고요. 거기에서 이제 공통적인 판관비를 빼고 나면은 이제 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정확하게는 판단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매출 총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10에서 14%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SM과 YG는 그 로열티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네. 그 21이라는 그 매출액이 매출액이고요. 그다음에 GP가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이 10에서 14 정도 되기 때문에 이익률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K-팝 열풍이 가장 뜨거운 네. 곳이 일본인가요? 월초에는 일본이 가장 뜨거웠었는데 예. 그 일본에서 이제는 동남아시아나 중국 쪽으로 그 흐름이 좀 더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한류가 또 이제 그 가장 또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서 조회수입니다. 뮤직비디오 조회수인데 그 최근에 뉴스 플로어를 보시면은 그 유튜브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이나 유럽까지 이제 한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반 시장 얘기를 이제 해외 쪽에서는 잘 네. 팔리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뭐 K-팝 이제 우리가 미디어나 아니면 네. 엔터 관련주를 볼 때는 네. 해외만 볼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국내 네. 쪽도 봐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음반 시장 자체는 지금 네. 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음반 시장은 약간 예. 침체되거나 정체되고 있는 수준은 맞습니다. 그 과거 흐름으로 계속 보게 되면은 약간 예. 정체되는 건 맞는데 단기적으로 2011년하고 12년하고 지금 현재 가온 차트 기준으로 거기서 음반이 판매가 되는 기준으로 보면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는 한 203만 장 정도가 팔렸고요.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는 270한 3만 장 정도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대비 12년이 지금 음반이 많이 팔려 나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당분간 정체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기간으로는 음반이 좀 더 많이 팔려고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거에 가장 또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람객들이 네. 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나 일본, 중국 관광객들이 음반을 또 많이 사갑니다. 그러니까 음반을 사가면서 그 어떻게 보면 국내 수요가 그 해외 쪽에서 드리븐되는 이런 이제 모습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음반 시장도 그렇지만 최근은 네. 이제 뭐 엔터주 관련해서 네. 볼 때는 네.
아무래도 뭐 CD나 이런 거보다는 저도 네, 음원 다운을 네, 다운로드나 하게 스트리밍, 되는데 음원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성장성이 지금 어느 정도로 이렇게 계속 커가고 있는 겁니까? 네, 음반이 약간 정체나 소폭 감소를 한다면 예. 음반 시장은 음원 시장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B2B, B2C 그리고 모든 그 밸류 체인의 그 매출액을 다 포함했을 때는 2010년 기준으로 한 6,200억 정도의 시장입니다. 네, 그게 앞으로도 계속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모바일 기기나 그러니까 스마트 디바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유료로 음악을 듣는 가입자들이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음원 가격 상승이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예.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음악 불법 시장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이제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음악 유통 시장을 조금 더 확대시켜 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음원 시장이 이렇게 커가는데 해외 쪽에서도 네. 그런가요? 마찬가지입니까? 네, 마찬가지로 일본이 약간 특이하지만 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이미 우리나라와 같이 음반 시장보다 음원 시장이 훨씬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음반 시장보다 음원 시장의 규모가 훨씬 크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를 볼 때는 네. 쭉 보면 약간 좀 대형 제약사가 거의 좀 독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대형 제작사가 예. 그렇죠. 예. 예.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예.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기획사가 일단 왜 대형이냐면 아티스트 라인업이 충분히 많고요. 그러니까 신규 라인업도 계속 추가가 되는 상태고 거기에 자금력이나 해외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네트워크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다 플러스로 방송사하고의 그 협상력 측면에서 봤을 때 SMYG가 다른 중소기획사보다는 조금이라 훨씬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 힘의 논리에서 봤을 때 대형 기획사가 더 앞으로 더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중소기획사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들이 또 이제 좀 힘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점점 더 이제 그 상위 업체들로 그 점유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중소형 제작사가 생기기가 더 어려워졌나요? 네, 최근에 뭐 계속해서 그 아이돌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 그런 아이돌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거고 결국에는 그런 그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 중소기획 진입 장벽을 조금 높이는 걸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상장돼 있는 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네. SM이나 네. YG 엔터테인먼트 네. 이 종목들에 네. 이제 투자자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될 텐데 네. 지금 주가 상태를 봤을 때 좀 너무 고평가돼 있지 않느냐는 논란도 있긴 네, 한데 맞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 밸류에이션 논란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것은 일단 그러니까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SM 같은 경우는 올해 그러니까 2012년 영업이익 그로스가 200%가 넘게 나옵니다. 물론 2011년에 기저효과가 있었긴 하지만 200%가 넘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30% 이상 증가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그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그 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이 20배, 30배 받는 것도 사실 과거에 다른 업종의 다른 업체들도 그렇게 받았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해외 사례를 찾자면 그 홍콩에 한창 홍콩 루아르 시절에 네네. 그 홍콩 영화를 제작하던 업체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상장사가 쇼 브라더스라는 회사하고 예. 골든 하베스트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네. 이 회사가 한창 주가가 많이 갔을 때는 20배 정도 그리고 그 이상 밸류에이션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PER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그 해외 진출이나 그 어떤 한 장르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때는 그런 밸류에이션이 20배 정도 받는 것, 그 이상 받는 것도 사실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 실적이 나온다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도 종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앞으로 이제 그런 엔터주 볼 네. 때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까? 핵심 요소가 뭘까요? 핵심 요소는 결국에는 활동 실적이고요. 예. 그 활동 실적이 실적으로 정말 반영이 되느냐.
이런 연결고리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SM이나 YG가 그동안 음악 사업에만 중심을 뒀다면, 예. 그 이제부터는 SM, YG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부가 상품 시장에 이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사업이나 외식 사업에 많이 진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YG 같은 경우에는 그 아직 뭐 여러 가지 부가 사업을 검토하고 있지만, 그 최근에 뭐 현대카드하고 그 빅뱅의 스틸 얼라이브 음반이 이제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나오는데, 이제 업체와 콜라보레이션하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YG는 비용이 많이 없는 로열티 수익을 이제 수익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이런 이제 상황이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가 사업이 얼마나 더 확대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해외 진출을 포함을 해서 우리나라 그 아티스트들이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활동들이 정말 실적으로 나오느냐, 네. 그 두 가지로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연구님이 보는 좀 예. 탑픽 종목이란 몇 개 없긴 하지만요. 네, 뭐 SMYG 그 제가 보고 있는 업체는 예. 두 가지이고요. 예. 뭐 JYP도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상장사와 비상장사에 대한 그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SMYG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 다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단 뭐 전략적으로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실적과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SM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왜냐하면 일단 SM은 별도 기준으로 지금 분기별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연결 기준으로 하면 밸류에이션 그 수준이 YG보다 조금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뭐 제가 SM, YG 뭐 둘 다 좋아하긴 하지만 조금 더 좋아하는 부분들은 SM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K-팝 열풍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듣게 네.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런 그 종목들에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 그래도 엔터주에 투자하시는 분들 요거 하나는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라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엔터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흥행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 흥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정을 한다고 하지만 그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만약에 투자하신 분이라면 항상 이게 눈과 귀를 열어두시고 어떻게 그 엔터 사업이 변하고 있는지, 그 어떤 활동들이 늘어나고 어떤 라인업이 생기고 그래서 그게 실적이 나오는지 이런 걸 항상 꾸준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어디서 듣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본인이 그 눈과 귀를 열고 혹은 아니면 콘서트를 직접 보시는 것도 네.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갔다 보니까 네. 정말 왜 보는지 알겠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직접 네. 가서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경험입니다. 예, 뭐 거품인지 네. 아닌지 정말 느낄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서 내용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앞으로 이제 이 관련주들도 네. 정말 이제 실적주로 봐야 된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냥 흥행이 아니라 단순히 네. 그 흥행을 받쳐줄 수 있는 실적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긴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